자, 15번도요. 문제 푸는 거는 막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자, 3,0을 지나면서 3,0을 지나면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아이가 3,0이라는 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대요. 그래. 근데 x축과 이 직선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답니다. x축 위에 이 점이 있는 거 보여? 네. 그치? 그리고 이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대요. 이 직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자, 일단은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봐봐.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겠어? 그림을 그렸을 때 아이씨, 그림을 잘못 그렸다. 아이씨. 여기 누구입니까? 그쵸? 원이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는 거야. 마치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하나랑 이렇게 하는 두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두 직선을 지나면서 이 점이 접하는 원은요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일단 그림상으로는 제일 그리기 쉬운 거 하나를 그려놔. 그리고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건 인식을 해줘야 돼. 두 가지가 있고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더 이상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없잖아. 무조건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 원의 중심에서 접선을 그렸으니까 얘가 수직이고 반지름으로 같겠구나.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수직으로 냈을 때 얘가 반지름으로 같겠구나. 그러면은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죠? 나머지 주어져 있는 게 있어? 반지름이 안 나와 있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되겠어?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원의 중심이 뭔지 몰라. 근데 원의 중심이 적어도 우리가 x좌표, y좌표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알 수가 있어. 뭘 알 수가 있지? 뭘 알 수가 있죠? 3,0에 대해서 얘가 수직이잖아. x축과 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x좌표 하나는 원의 중심이 3이다 라는 거 하나는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리고 얘가 반지름이 r이 되겠지. 그치? 얘가 반지름이 얼마가 되겠어? r이 되겠지. 맞습니까? 자, 봐봐. 자, 3,b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게. 절대값 r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왜? 얘 기준으로 r에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r이라고 썼으니까 3, 마이너스 r이 되니까. 됐어요? 3, 절대값 얘를 이렇게 씁시다. r이라고 쓰게. r이라고 일단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럼 이 직선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딱 그렸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요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루트 4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의 절대값 저게 3이죠. 12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3R 더하기 12가 R의 절대값이다. 왜냐면 R이 그냥 R이라고 뒀을 때 얘가 양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때는 음수가 되지. 그냥 R이라고 표현된다면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처음부터 생각하면은 계산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R이라고 표현하라고요. 이때는 R 값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는 R 값이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얘를 거리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걔를 절대값으로 딱 써줘야 반지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네. 이 계산은 뭐가 나옵니까? 3R 마이너스 24요? 3R 마이너스 24가 5의 절대값 R이 된다. 자, 그리고 풀어줘야 되겠네. 그러면 3R 마이너스 24가 5R이 되는 경우도 있고 3R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5R이 되는 경우 두 가지로 각각 나오겠지. 이때는 R 값이 언제야? 0보다 큰 경우가 될 거고 이때는 R 값이 0보다 작은 경우. 미안해, 죄송해. 반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절대값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얘 하나 벗기면서 여기 하나 플러스고 여기 하나 마이너스라고 써주면 어차피 부호는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가 R 값 구하면 얼마 나오지? 얘가 R 값 구하면은 2R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이때 R 값 얼마 나와요? 3이 나오네. 그래서 이쪽에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R 값이 3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R 값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진 거야. 12만큼 반지름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원의 중심이
3,-10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겠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원의 방정식은 x-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2의 전체 제곱이 12의 제곱이 된다라는 원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거고, 여기에서 접했던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전체 제곱이 9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리고 얘는 결국 좌표도 다 똑같네. 얘는 x축뿐만 아니고 어디에도 접했던 원이야? y축에도 동시에 접했던 원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이런 것도 물어보겠네. 이 원은 몇 사분면에도 지나? 4사분면도 아니고 3사분면도 침범하면서 이렇게 크게 지나고 있겠네. 얘는 2사분면을 못 지나고 있겠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보겠네. 두 개의 원이 지나지 않는 4분면은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을 안 지나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원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 원이 지나지 않는 4분면은 몇 사분면입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되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겠지 이제. 이 15번 문제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바로 생각해낼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하는 걸로 너네가 문제를 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항상 원은요, 문제를 봤을 때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에 대해서 봐야 되고. 자, 선생님 그리고 문제 풀 때 X축, Y축 그려? 맨 처음에? 나 문제 처음 풀 때 안 그리지. 웬만하면 다 뭘로 그려? 원 하나 그려놓고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접합니까? 뭐합니까? 다 이런 거 풀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 끝내놓고 위치 관계 파악하기 위해서 X축, Y축 그려놓고 있지. X축, Y축은요, 문제에서 몇 사분면이냐라는 거를 언급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뭔가 계산이 끝내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X축, Y축은요, 오히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야. 이런 그림 문제를 풀 때는 나중에 그리는 거야. 언제? 문제에서 몇 사분면 지납니까? 라는 게 코멘트로 언급이 되어 있을 때 그때는 그려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 푸는 과정에서 필요 없잖아. 근데 그려야 될 거는 X축 하나는 무조건 그려야 되겠네. 왜? X축이라는 Y는 0이라는 직선 자체가 지금 뭐니까 접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접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쩔 수 없이 그려야 된다는 뜻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문제죠? 그러면은 16번 문제. 아이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